안녕하세요. 오늘은 서학개미들이 새롭게 주목하고 있는 비트코인 채굴 기업 비트팜스 BITF에 대해 깊이 있게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먼저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요즘 주식시장, 특히 해외 주식 투자 흐름을 보면 분명히 방향이 바뀌고 있습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서학개미들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테슬라, 애플, 엔비디아 같은 대형 기술주였습니다. 그런데 2025년에 들어오면서 그 관심의 무게중심이 서서히 옮겨가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성장주와 기술 혁신에 투자했다면 이제는 디지털 자산, 즉 비트코인 생태계로 투자 포커스가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바로 비트팜스가 있습니다. 비트팜스는 단순한 코인 채굴 회사가 아닙니다. 이 기업은 전력 효율, 해시레이트 경쟁력, 그리고 생존력으로 서학개미들 사이에서 새로운 관심 종목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럼 왜 지금 이 시점에 서학개미들이 비트팜스에 주목하는가? 그 이유를 한 걸음씩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배경부터 짚어보겠습니다.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이어졌던 비트코인 채굴 산업의 혹독한 겨울을 기억하실 겁니다. 코인 가격이 폭락하고 채굴 기업들은 줄도산을 겪었습니다. 해시레이트는 상승했지만 채굴 보상은 줄어드는 구조였죠. 이때 수많은 채굴 기업들이 파산하거나 자산을 헐값에 매각하며 시장에서 퇴출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악조건 속에서도 살아남은 회사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비트팜스, 라이어, 클린스파크 같은 기업들입니다. 이들은 저비용 구조, 낮은 부채 비율, 효율적 전력 운영으로 살아남은 극소수의 생존자들이었습니다. 비트팜스는 그 중에서도 가장 효율적인 기업으로 꼽힙니다. 서학개미들이 이 회사를 바라보는 시선에는 단순히 채굴을 잘한다는 평가를 넘어서 채굴 산업의 체질 개선을 이끄는 기업이라는 인식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전력 단가입니다. 비트팜스는 현재 1kW CKWH당 약 0.035달러 수준의 전력 요금으로 비트코인을 채굴합니다. 이는 라이엇이나 클린스파크보다 약 30% 이상 저렴한 수준입니다. 왜 이렇게 싸게 가능할까요? 그 답은 위치와 계약 구조에 있습니다. 비트팜스의 주요 채굴장은 캐나다 퀘벡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지역은 수력 발전 비중이 높아 전력 공급이 안정적이면서도 친환경적입니다. 즉 비트팜스는 친환경 에너지를 기반으로 저렴한 전력을 장기 계약 형태로 공급받는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비트팜스는 채굴 시설을 외주가 아닌 자체 설계 자체 운영으로 관리합니다.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채굴 효율의 50% 이상은 전력 관리와 냉각 효율에서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즉 단순히 좋은 채굴기를 많이 들여놓는다고 해서 수익이 나는 것이 아닙니다. 전력을 얼마나 싸게 그리고 얼마나 효율적으로 쓰느냐가 핵심입니다. 비트팜스는 2017년부터 쌓아온 운영 노하우로 전력 대비 해시 출력 효율 즉 1kWh당 해시레이트를 업계 최고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저비용 고효율 구조의 본질입니다. 서학개미들은 이제 단순히 주가만 보는 시대를 넘어섰습니다. 이 기업이 어떤 구조로 돈을 버는가, 그 구조가 얼마나 지속 가능한가에 집중합니다. 비트팜스는 그 두 가지 질문에 모두 답할 수 있는 기업입니다. 첫째, 채굴 비용이 낮아 마진율이 안정적입니다. 둘째, 부채가 적어 금리 상승에도 버틸 체력이 있습니다. 셋째, 비트코인 반감기에도 살아남을 생존력을 갖췄습니다. 2025년 현재 비트팜스의 주가는 약 2달러 초반대를 오가고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소형주처럼 보이지만 그 내면에는 글로벌 채굴 네트워크의 2%를 담당하는 기업이라는 탄탄한 실체가 존재합니다. 이는 단순히 투자 종목이 아니라 비트코인 생태계 인프라 주식으로 볼 수 있는 이유입니다. 자, 이제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왜 하필 지금 서학개미들이 비트팜스에 관심을 가지는가? 그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비트코인 ETF의 확산입니다. 2024년 미국 SEC가 현물 비트코인 ETF를 승인하면서 비트코인은 제도권 자산으로 편입되었습니다. ETF를 통해 기관 자금이 대거 유입되자 비트코인 가격은 7만 달러 근처까지 상승했습니다. 이때 서학개미들은 코인 직접 투자 대신 채굴 기업에 투자함으로써 레버리지 효과를 얻는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둘째, 비트코인 반감기 이후의 기대감입니다. 반감기는 채굴 보상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시기이지만 동시에 공급량이 줄어 가격 상승을 유도하는 역사적인 이벤트입니다. 이때 채굴 기업들의 운명이 엇갈립니다. 비용 구조가 높으면 퇴출되고 비용 구조가 낮으면 수익성이 폭등합니다. 비트팜스는 바로 이 비용 절감형 구조의 대표주자입니다. 셋째, 실적 기반의 회복입니다.
2023년 적자였던 비트팜스는 2024년 하반기부터 분기 순이익을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하면서 채굴 수익이 증가했고 보유 비트코인 평가이익까지 반영되었습니다. 그 결과 2025년 1분기 실적에서는 전년 대비 매출 110% 증가, 순이익 흑자 전환이라는 극적인 변화를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요소들이 결합되면서 비트팜스는 단순한 채굴 기업이 아니라 비트코인 상승의 지렛대 역할을 하는 주식으로 부상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비트코인 가격이 20% 상승하면 비트팜스의 수익률은 5070%까지 확대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고정비 구조 덕분에 추가 상승분이 대부분 순이익으로 반영되기 때문입니다. 서학개미들이 주로 노리는 건 바로 이 탄력성입니다. 비트코인 직접 투자는 변동성이 크고 세금 보관 위험이 있습니다. 하지만 비트팜스 같은 채굴주는 주식시장 안에서 코인 상승 효과를 레버리지로 경험할 수 있는 매우 합리적인 대체 수단입니다. 이쯤 되면 비트팜스가 단순히 유행이 아닌 산업적 관점의 투자처로 평가받는 이유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서학개미들은 과거 테슬라를 볼 때처럼 비트팜스를 채굴 AI 전력 데이터 인프라가 결합된 복합형 성장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비트팜스라는 기업은 단순히 코인 채굴로만 정의할 수 없습니다. 이 회사는 실제로 보면 전력 인프라 기업, 데이터 센터 운영 기업, 그리고 자산 관리 기업의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트팜스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비트코인 채굴 산업의 구조부터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비트코인 채굴이란 무엇일까요? 많은 분들이 단순히 컴퓨터로 코인을 만든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건 절반만 맞는 설명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비트코인 채굴은 네트워크의 보안 유지와 거래 검증을 수행하는 블록체인 인프라 서비스입니다. 즉 채굴자들은 비트코인 거래가 올바르게 이루어졌는지를 수학적 연산을 통해 검증하고 그 대가로 새로운 비트코인을 보상받습니다. 이 구조는 작업 증명 프루프 오브 워크이라고 부르며 이를 수행하기 위해서 막대한 연산력, 즉 해시레이트가 필요합니다. 비트팜스 같은 기업들은 수천 대 ASIC 채굴기 전용 연산 장비를 운영하면서 이 연산 경쟁에 참여합니다. 쉽게 말해 누가 더 빨리 정답을 맞추느냐의 싸움입니다. 그리고 그 승자는 블록 생성 보상으로 비트코인을 얻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바로 전력 비용입니다. 이 채굴기들이 24시간 내내 돌아가기 때문에 운영비의 대부분은 전기료로 결정됩니다. 전 세계 채굴 산업의 손익분기점은 비트코인 가격 대비 전력 단가로 계산됩니다. 즉 전력비가 낮을수록 생존 확률이 높아지고 비트코인 가격이 하락해도 버틸 수 있습니다. 이것이 비트팜스의 최대 강점입니다. 비트팜스는 캐나다 퀘벡주를 중심으로 총 12개의 채굴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중 대부분이 수력발전 기반의 전력 공급망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지역은 전력당 약 0.035달러 수준의 초저가 요금을 제공하며 이는 북미 평균 산업용 전력 단가의 절반 수준입니다. 비트팜스는 이 전력을 직접 공급 계약 PPA, 파워 퍼처스 어그리먼트 형태로 장기 확보해 두었습니다. 즉 중간 유통 없이 전력회사로부터 직접 구매하기 때문에 가격 변동 리스크가 매우 낮습니다. 이 계약 구조가 만들어내는 결과는 예측 가능한 고정비입니다. 다른 채굴 기업들이 전력비 인상에 흔들릴 때 비트팜스는 안정적인 단가로 지속적인 채굴이 가능합니다. 게다가 비트팜스는 전력 공급부터 데이터 센터까지 수집계 열화되어 있습니다. 외부 업체에 의존하지 않고 자체 엔지니어링 팀이 시설 설계, 냉각 시스템, 전력 변환 장치, 보안 네트워크를 모두 관리합니다. 이 덕분에 시설 효율이 높고 유지 보수비가 낮으며 장기적으로 볼 때 운영비 절감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채굴 효율성을 결정짓는 두 번째 요소는 냉각입니다. 비트팜스는 공냉식과 순냉식 시스템을 병행하는 하이브리드 구조를 채택했습니다. 채굴기는 24시간 가동되면서 엄청난 열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열을 얼마나 빠르게 배출하느냐가 기계 수명과 효율을 좌우합니다. 비트팜스는 데이터 센터를 북부 기후 지역에 위치시켜 외부 자연 냉각을 활용합니다. 이 방식은 냉각 전력 소모를 최소화하여 채굴 효율을 1015% 정도 향상시킵니다. 결국 추운 지역에 있는 채굴 기업이라는 지리적 이점이 그 자체로 경제적 방어막이 되는 셈입니다. 2025년 현재 비트팜스의 총 해시레이트는 약 12 EHS-XIC 수준입니다. 이는 전 세계 비트코인 네트워크의 약 2%에 해당합니다. 단순히 숫자로만 보면 작아 보일 수 있지만 채굴업계에서는 1% 이상 점유율을 확보한 기업이
주요 사업자로 분류됩니다. 해시레이트는 단순히 성능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는 곧 시장 점유율이자 채굴 수익의 비례 지표입니다. 즉 해시레이트가 높을수록 비트코인 보상량이 많고 고정비 대비 수익률도 커집니다. 비트팜스는 꾸준히 이 해시레이트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2023년 6EH에서 2024년 9EH에서 2025년 12EH로 2년 만에 약 2배 성장했습니다. 향후 목표는 2026년까지 21EHS 달성입니다. 이 목표가 실현되면 비트팜스는 라이어 클린스파크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글로벌 3대 채굴 기업 중 하나로 올라섭니다. 이제 실제 숫자로 접근해 보겠습니다. 비트팜스의 채굴 원가는 비트코인 한 개당 약 달러 18,000달러 이만 수준입니다. 즉 비트코인 가격이 달러 25,000 이상이면 이익이 발생하고 달러 18,000 아래로 떨어지면 손실이 나는 구조입니다. 현재 비트코인이 약 달러 65,000 수준에 거래되고 있으므로 마진율은 200% 이상입니다. 이 높은 마진율은 전력 단가와 운영 효율의 결과입니다. 다른 채굴 기업들의 평균 채굴 원가는 대략 달러 25,000달러 3만 수준입니다. 비트팜스는 업계 평균보다 약 30% 낮은 원가로 같은 코인을 생산하고 있는 셈입니다. 비트팜스는 채굴한 비트코인을 모두 팔지 않습니다. 이 회사는 매달 채굴량의 약 3,040%만 매도하고 나머지는 보유 자산 HODL으로 남겨둡니다. 이 전략은 단기적 현금 흐름을 줄이지만 장기적으로는 비트코인 가격 상승에 따른 평가 이익을 극대화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현재 비트팜스는 약 1억 5천이 연계의 비트코인을 자체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기업 자산의 1,520%에 해당합니다. 즉 비트팜스는 비트코인을 채굴하면서 동시에 보유하고 있는 디지털 금광 기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비트팜스의 또 하나의 강점은 낮은 부채 비율입니다. 2025년 기준 부채 비율은 약 18% 수준입니다. 이는 채굴업계 평균 4,060% 대비 매우 보수적인 수준입니다. 그 배경에는 2022년의 채굴 불황 당시 무리한 차입을 하지 않았던 경영 전략이 있습니다. 당시 많은 기업들이 비트코인 담보대출을 받다가 가격 폭락으로 인해 파산했지만 비트팜스는 보유 BTC를 팔아 부채를 상환하며 재무 구조를 정리했습니다. 그 결과 현재 비트팜스는 현금 흐름이 안정적이고 부채 상환 부담이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비트팜스의 또 다른 차별점은 외부 의존도가 낮은 구조입니다. 채굴 기업 대부분은 전력 공급, 냉각, 시설 보안, 장비 구매 등을 각기 다른 외주 업체에 맡깁니다. 하지만 비트팜스는 전력 계약, 장비 운영, 보안, 유지 보수를 모두 내부에서 통합 관리합니다. 이 구조는 초기 구축 비용이 높지만 운영 안정성과 비용 절감 효과가 막대합니다. 쉽게 말하면 내부에서 모든 걸 처리하는 미니 발전국과 같은 형태입니다. 이게 바로 비트팜스의 핵심 경쟁력입니다. 비트팜스는 캐나다 외에도 파라과이, 아르헨티나, 미국 등으로 데이터 센터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남미 지역은 전력 단가가 저렴하고 정부가 수력 발전을 통해 산업 유치를 장려하고 있어 채굴 기업 입장에서는 매우 유리한 지역입니다. 파라과이의 신규 시설은 1EHS 규모로 운영 중이며 전력 단가가 0.03달러 이하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가 본격화되면 비트팜스의 평균 전력비는 추가로 510% 낮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비트팜스의 주요 채굴기는 BITM-AIN S11 및 M60 시리즈입니다. 이 장비의 효율은 약 1718JTH 수준입니다. 이는 업계 최고 수준이며 일반 구형 장비 S19 시리즈가 30JTH 이상인 것과 비교하면 약 40% 이상 효율적입니다. 비트팜스는 이 효율을 전력비 절감과 결합시켜 다른 경쟁사보다 훨씬 낮은 원가로 비트코인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비트팜스는 비트코인 한 개를 캐기 위해 약 1600kWh의 전력을 사용합니다. 전력 단가가 0.035달러이므로 순수 전력비는 약 56달러 수준입니다. 이 수치는 채굴 원가의 70% 이상을 차지합니다. 따라서 전력비가 10%만 변해도 전체 수익성이 7% 이상 변합니다. 이 때문에 모든 채굴 기업은 전기요금 하나만으로도 운명이 갈립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비트팜스의 경쟁력은 다음 4가지로 요약됩니다. 1. 전력비 세계 최저 수준 0.035달러 kWh. 2. 해시레이트 12EHS 효율성 업계 상위권. 3. 냉각 전력 통합 관리로 장비 수명 30% 연장.
4. 반감기 이후에도 유지 가능한 수익 구조. 이 모든 요소가 결합되어 비트팜스는 단순 채굴 회사를 넘어 에너지 효율 기반의 디지털 인프라 기업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서학개미들이 반감기 이후 비트팜스를 주목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비트코인 반감기는 채굴 기업의 주가 사이클을 다시 시작시킨다. 비트코인이 공급 감소로 인해 중장기 상승 추세로 돌아서면 채굴 기업은 같은 코인 개수를 가지고 2배 이상의 수익을 얻습니다. 즉 반감기 이후의 첫 상승 사이클은 채굴 기업에게 황금기가 됩니다. 비트팜스는 바로 이 구간을 노리고 비용을 낮추고 효율을 높이고 비트코인을 비축해왔습니다. 비트팜스는 2025년 7월 기준으로 총 1950BTC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는 1BTC 달러 6만 5천 기준으로 약 1억 2,700만 달러 규모의 자산입니다. 회사의 전체 자산의 약 20%를 비트코인 형태로 보유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는 단순한 코인 투자가 아니라 디지털 자산 포트폴리오로서의 전략입니다. 비트팜스는 비트코인 가격이 급등할 때 보유분 일부를 매도해 설비 확충 자금으로 사용합니다. 즉 채굴과 보유 매도 사이에서 자산을 순환시키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비트팜스의 부채 비율은 18%입니다. 이는 채굴 산업에서는 거의 최저 수준입니다. 2025년 상반기 기준 비트팜스의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3,200만 달러입니다. 이는 2023년 마이너스 1,800만 달러에서 완벽히 반전된 수치입니다. 이 중 약 절반은 비트코인 매각을 통해 확보된 현금이며 나머지는 채굴 마진에서 나온 순현금입니다. 특히 EBITDA 마진이 38%라는 점은 비트팜스가 여전히 높은 현금 창출력을 유지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비트팜스는 비트코인 가격이 달러 5만 이상이면 안정권에 있으며 달러 10만에 도달하면 순이익이 3배 이상으로 폭증합니다. 이 구조는 레버리지형 수익 모델로 서학개미들이 선호하는 핵심 이유 중 하나입니다. 요약 1. 매출 1억 2,800만 달러, 순이익 1,750만 달러. 2. 부채 비율 18%로 업계 최저. 3. 1BTC 채굴원가 18,500달러, 마진율 250%. 4. 보유 비트코인 1,950개 자산의 20%. 5. 신주 발행 중단 주식가치 희석 없음. 이 모든 데이터가 보여주는 결론은 하나입니다. 비트팜스는 수익성 안정성 두 마리 토끼를 잡은 채굴 기업입니다. 비트팜스에 대한 기관 자금의 유입은 2024년 말부터 본격적으로 증가했습니다. 그 시점은 공교롭게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가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한 시기와 겹칩니다. ETF가 승인되자 블랙록 블랙크라크, 피델리티 퍼델러티, 아크인베스트 ARK, 그리고 베네크 바넷 같은 대형 자산 운용사들이 비트코인 관련 종목을 포트폴리오에 편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직접 코인을 사는 대신 코인 인프라를 담당하는 기업들, 즉 채굴 기업과 인프라 기업에 투자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비트팜스는 가장 낮은 부채 비율과 안정적인 전력 계약을 가진 기업으로 리스크 대비 수익률이 가장 높게 평가받았습니다. 서학개미들이 기관의 매수 흐름을 추적하는 방식은 이제 하나의 전략적 투자 패턴이 되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ARK ETF의 보유 종목을 추적하는 방식입니다. 실제로 네이버 미래에셋증권 등에서는 ARK 포트폴리오 트래커 기능을 통해 ARK가 매수한 종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트팜스는 2025년 초부터 이 리스트에 꾸준히 등장하며 ARK가 3 비트코인 관련주로 알려졌습니다. 서학개미들은 이를 근거로 비트팜스를 미래형 채굴 ETF 종목으로 보고 지속적으로 매수했습니다. 가장 낙관적인 의견을 낸 곳은 J, P, 목건입니다. 이들은 비트팜스는 채굴 효율이 10% 높아질 때마다 순이익이 25% 증가한다며 채굴 산업의 체질 개선 리더라고 평가했습니다. 비트팜스의 사업은 단순해 보입니다. 전기료를 내고 기계를 돌려서 코인을 얻는다. 하지만 그 안에는 전력시장 환율 금리 반감기 난이도 정책 ESG 기술 혁신 모든 경제 변수가 얽혀 있습니다. 이 단순한 구조 속의 복잡성을 이해하는 순간 투자자는 거시적 사고를 얻게 됩니다. 비트팜스는 결국 하나의 주식을 넘어 세상의 움직임을 해석하는 거울이 됩니다. 이제 서학개미에게 남은 과제는 명확합니다. 분산과 장기. 비트팜스는 훌륭한 종목이지만 결코 단독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는 없습니다. 채굴주는 변동성이 크고 비트코인 가격에 직접 노출됩니다. 따라서 비트팜스와 함께
SPY, QQQ, VO 같은 지수 ETF 혹은 안정적인 배당주를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단기 폭등보다 장기 복리를 선택하는 것. 그것이 진짜 서학개미의 실력입니다. 요약. 서학개미는 더 이상 정보의 약자가 아니다. 비트팜스는 효율 안정적 부채로 반감기를 이긴 기업이다. 채굴주는 코인의 파생이 아니라 산업이다. 부채가 적은 기업은 불황에 강하다. 레버리지는 칼이다. 감당 가능한 수준에서만 써라. 정보보다 중요한 것은 해석력이다. 단순한 구조 속에 복잡한 경제가 있다. 분산과 장기가 서학개미의 생존 전략이다. 투자란 결국 인간의 이야기다. 구조를 이해하는 사람이 시장을 이긴다.